이번에는 이렇게 입찰할 주택을 찾아가지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보면 여기 찾았으니까, 예, 찾았죠. 입찰할 주택을 찾아가지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이제 보면 앞에서 같이는 이 경우는 이제 보면 이렇게 사이트를 우리가 유료로 가입했다고 하면 입찰할 물건을 찾는 방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매 일정별로 찾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경매 일정을 지르면 이렇게 달력이 나옵니다. 이 달력에서 그 내일이 이제 그 2018년 11월 그 15일이죠. 이때 보면 여기서 보면 요즘에 이제 그렇게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럴 때는 우리가 보면 우량한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경기가 이제 보면 같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이제 보면 부동산을 투자할 때 투자 원칙은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호경기라고 하죠. 호경기일 때하고 경기가 불경기일 때 투자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불경기. 이 호경기에는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적으로 편차, 지역 또는 부동산별로 지역별로도 보면 우수한 지역이 있겠죠. 뭐 우수한 지역이 서울도 뭐 각각 지역별로 뜻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그리고 수도권 예를 들어 가지고 또 뭐 지방 뭐 이런 식으로 순서로 내려간 본다. 이건 뭐 지금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서울이 꼭 낫다는 건 아니죠. 지방도 우수한 지역도 많고 지금 뜨고 있는 지방도 많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도 보면 요즘에 제일 많이 아파트 하는 게 아파트 선호가 되고 아파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보면 그 요즘에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단독 다가구 그다음에 상가 건물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공장 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호경기일 때는 꼭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비싸고 또 경쟁정도 뭐 한 아파트 하나 사러 들어가는데 한 뭐 100명씩 막 입찰 들어오고 막 이러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물건 싸게 살 수 있겠냐. 이 경기가 좋을 때는요, 어떤 걸 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여기도 하나 보면 또 이 다세대 주택도 있고 연립주택, 여러분이 말하는 뭐 이런 걸 빌라라고 하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여러분은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단독 다가구나 또 이렇게 그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그 중에서 이 다세대주택의 연립주택이 역세권에 있으면 이런 걸 투자하는 게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이런 물건에 투자 이렇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 빌라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수익성을 적은 돈 소액으로 투자해서 하는 이런 것도 다주택 같은 경우도 1년에 뭐 한 4-5개 샀다 팔고 하면 그게 연봉 열어버린 뭐 한 5천만 원도 되고 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에서 1-2천만 원 남았다고 하더라도 뭐 다주택 사가지고 한 2천만 원 남기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4-5개 팔면 여러분 연봉 4-5천만 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4-5개 팔고 샀다 팔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거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그러나 경기가 나쁠 때 지금같이 침체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냐?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도 거래가 잘 되죠. 왜냐면 이게 의외로 요즘에는 그 건물을 헐고 새로 그 소형주택 이 건축에 아주 붐이 났습니다. 서울 같은 데 보면 운동지하는 뭐냐 건물 짓기 시작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 주택을 갖고 헐어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는 우량한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우량한 물건은 경쟁이 치열해서 싸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 이런 쪽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봐라. 그리고 경기가 좋다 그러면 이렇게 공장이나 토지, 농지, 논밭 이런 것도 괜찮다. 왜냐면 거래가 되면 다 같이 잘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찰 때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물건을 찰 때 어떻게 찾느냐? 좀 좋은 거를 찾아야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내려가 보면 요것도 보면 다가구 주택인데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면 저렴한 거죠. 예를 땅이 한 뭐 이 정도 되면 116 정도면 이게 평이 몇 평이냐면 땅이 35평이네요. 근데 이게 위치만 괜찮다 그러면 아주 좋은 물건이고 이런 경우를 신권에서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위치를 눌러보니까 어디 있느냐 바로 난곡터널이 있는 데 있죠. 그래서 이 신림동이 여기 있고 난곡터널이면 여기 터널이 뚫리고 공사하고 그래서 이 공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그 물건을 보니까 이렇게 그 다가구 주택으로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니까 주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주변을 제가 보여드리면 주변이 이게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2차선 도로지만 버스도 잘 다니고 그리고 이 터널이죠. 요 터널이 이제 이 터널은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또 터널이 뚫리고 여기 경전철이 들어가고 막 이래서 이쪽 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잘 분석해서 괜찮으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물건이 괜찮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한번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권리 분석이 약하시죠? 이렇게 7억 9,256만 4,110원인데 이것이 35평형입니다. 35평이죠, 땅만. 그러면 이게 평당 따지면 한 금액이 얼마냐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죠. 계산기를 제가 가지고 한번 이 금액이 얼마인가를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면 8억이라고 계산하고요. 8억이라고 하고 나누기 35.30이 하면 얼마냐면 평당 2,265만 원입니다. 이게 보면 도로에 붙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보면 이 건물값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갖고 우리 여러분이 이 괜찮다면 지금 가격이 들어가도 되고 여기 좀 비싸다 그러면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내가 인수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이 말소기준권리가 2008년 6월 19일 날 신신새마을금고 1억입니다. 1억 400이죠. 채권 최고액이. 그러면 여기를 보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2008년 6월 17일이니까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요 강승미 씨라고 401호만 있네. 1억 5천. 근데 확정일자가 2024년 3월 19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대항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관건이 되는데 이 사람이 1억 5천인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가 좀 늦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먼저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갖고 따져보죠. 여러분 이제 지금 저거 같은 경우가 이제 저런 거를 입찰 들어갈 때는 근데 사실 저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10중 팔고 한 20-30% 저감된 금액 갖고 여러분이 낙찰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세가 얼마 가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지금 보면 대항력권을 2006년 12월 7일 날 대항력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 전입신고를 이때 했고요. 당연히 뭐 입주도 이때 했겠죠. 그러니까 대학 여건은 이때 가지고 이 사람의 대학력은 2006년 12월 8일 오전 0시에 대학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언제 갖춰 있느냐? 2014년 그 3월 19일 날 확정일자를 갖췄죠. 그러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당일 주간이니까 이렇게 대학력이 발생하고 나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당일 주간에 발생하면 당일 주간.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2014년 3월 19일 당일 주간. 당일 주간이라는 거는 주민센터가 문을 여는 09시 땡땡부터 18시 문 닫는 18시 땡땡이 어느 순간에 받았는지 몰라요. 확정일자는 같은 날 받으면 다 동순위가 되고 그런 부분 갖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 사람은 대학력 있고 배당금 확정일자는 이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배당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왜냐면 전체적으로 권리 분석을 하기엔 좀 임차인들이 많고 이 배당표를 짜가지고 분석하기는 좀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이제 방송 중에 보면 이런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예상 배당표를 짜서 해봐야 되는데 그 예상 배당표를 짜서 여러분한테 직접 제가 이 많은 임차인들을 제가 이제 예상 배당표를 짜야 되지만 지금 바로 10분 사이에 이 부분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를 여러분한테 힌트를 주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왜 이때를 받았는가? 이 사람은 이전부터 여기 사이에 확정일자를 받은 게 없나? 지금 이런 것들이 특수물건입니다. 이런 걸 잘 분석하게 되면 이 다가구택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몇 억은 싸게 살 수, 1억 5천 정도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확정일자가 이때 받았보다 언젠가 이 순간에 받은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그리고 2006년 12월 8일 날 2006년 12월 7일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증액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받은 걸 갖고 또 다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배당 요구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초 임대차 그러니까 1차 임대차 갖고 계약을 하지 않고 이게 증액한 2차 임대차, 2차가 아니라 이건 3차, 4차가 되겠죠? 2차 임대차 갖고 배당 요구 종기한 사람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 종전에 1차 갖고 배당 요구를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다시 2차로 다시 정정 요구하면 1순위로 배당받기 때문에 1억 5천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낙찰받았다고 그러면 찾아가서 낙찰받고 찾아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먼저적으로 확정일자 받은 거 있냐 그러면 다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기일 전까지 배당받을 때 전까지 배당 요구해서 이 1차 이게 정정한 거로 배당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수물건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접근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지금처럼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얘기만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지만 어차피 이런 것들은 우리의 특수물건이고 1억 5천을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만 알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으면 이 같은 경우는 1억 5천을 인수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물건 이런 경우는 다가구택이 이제 복잡한 물건이지만 여러분이 분석은 지금 같이 하면 된다. 그럼 좀 쉬운 거 좀 해보죠. 아파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이 쉽죠. 그래서 서울이고 이렇게 서울 지금 보시면 여러분한테도 보고 서울이고 이번에는 이제 보면 이제 마포구는 좀 비싸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동대문구를 한번 가볼까요? 동대문구를 한번 동대문구 그다음에 이제 저기를 한번 아파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아파트 보면 아파트 여러 개 나오죠.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청명 에버아트 그 아트도 있고, 또 그다음에 보면 물건을 아마 제가 주거용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아파트로 선택해서 이렇게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 아파트만 쭉 나오죠. 그러면 이제 보면 이 동대문 용두동에 있는 두산베어스타워 한번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로 보면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요건 또 지분이네요. 지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요 위에 보면요. 청명 에버 아파트를 이 3차를 이렇게 보면 이 같은 경우는 보면 아파트가 감정가가 3억 3,600인데 이 보면 전용 면적이 52.969 해가지고 16.2평이니까 이런 경우는 24평형이거든요. 이런 24평형이 3억 3,600 감정가에 있는데 2억 1,600까지 40% 떨어진 거죠. 왜냐면 첫 번째 20% 떨어가지고 2억 6,880만 원. 그 다음에 20% 떨어가지고 2억 1,500 4만 원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 40% 왜 떨어졌느냐? 이런 경우를 보니까 이제 근저당권자가 이고 여기에 보면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500만 원 때문에 뭐 이거를 이 가격이 떨어진 것 같지 않고 이런 경우 위치가 아무래도 평수가 작고 위치 면에서도 보면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나홀로 아파트죠. 이런 경우는 보면 다세주택 갖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는 이 시세가 이와 같이 이제 2억 6천 바로 들어갈 때 2억 6,800에 입찰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시세가 한 3억 정도 간다고 따지면 요 2억 6,880만 원에 입찰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죠. 왜냐면 요즘 같이 대출도 어렵고 그리고 현금 투자 동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 상태 또 불경기고 이런 거 감면하고 그랬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11월 19일 날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14일이니까 5일 있다가 이런 경우는 입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런 분들은 이제 따서 이렇게 이제 나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 팔아가지고 한 3천만 원에서 5천 정도 이 수익을 낸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입찰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인수할 권리가 없죠. 지금처럼 이게 권리 분석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 초보 탈출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경매에서 우리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권리가 의외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면 제가 볼 때는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인수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그런 물건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 대부분이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으면 이 말소 기준 권리라 있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이제 근저당이나 또는 이 가압류, 압류, 등기 또는 전세권자가 뭐 예외적으로 경매를 치렀다가 배당 요구할 때 그건 등기. 그 다음에 뭐 강제 경매 이런 기입 등기들이 있을 때에 그 이후에는 소멸되고 이 앞에는 인수죠. 먼저 등기됐을 때. 근데 이게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이게 다 소멸되는 경우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소멸되는 경우가 70에서 80% 정도의 물건이고요. 요 인수된 선순위 임차인이 했다고 이 사람이 배당 요구해가지고 에서 소멸되는 거. 배당 요구해서 전액 배당 받으면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해도 전액 배당 받으면 소멸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또 한 20% 정도 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인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한 5% 정도에서 많게는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첨예할 때는 이게 후순위로 소멸되는 임차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채무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또는 이렇게 배당 요구해서 전액 배당 받고 소멸되는 이런 물건만 찾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건 권리 분석이 거의 어렵지 않죠. 이런 물건을 찾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런 물건 찾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돼야죠.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고 나가지고 돈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물건을 낙찰받아가지고 결국은 뭐하냐? 고생만 하고 이 또 팔아가지고 이자도 안 나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매의 왕도는 돈 되는 우량한 물건을 찾아야 된다. 물건을 낙찰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시세 차익이 높다. 근데 당장 팔아서 시세 차익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게 올라준다고 오르는 아파트 트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금상첨화. 여러분이 이 경매의 왕도는 뭐냐? 이렇게 우량한 돈 되는 우량한 아파트를 찾는다든가 우량한 부동산이라든가 우량한 주택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당장 시세 차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올라주는 부동산이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는 이렇게 당장의 시세 차익도 보지만 오르는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